우리 민족 절기인 구정 설날에 함께 예배드리니 마음이 흐뭇합니다. 내 느낌에 2024년 올해는 대단히 좋은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감이 듭니다. 2012년에 미국의 포린 파리시라는 외교 전문 잡지가 있습니다. 외교 정책이죠. 포린 파리시니까 외교 정책이라는 정책 격월간으로 나오는 잡지인데, 외교관들, 외교학 학자들, 외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보는 전문지입니다. 2012년 첫 호에 특집이 나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중국 패권 다툼 이후 세계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주제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 팬데믹 세계적인 전염병 이후 미국과 중국이 패권을 다투는 그 다음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G7 시대가 지나간다. 브릭스 시대가 지나가고 거츠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도래하는 그 기간이 2030년에서 2040년 어간이 될 것이다. 그 2012년이니까 한 30년, 40년 이후지요. 그러면 G7 시대는 아시다시피 동양의 일본과 서양의 6나라 합쳐서 7 선진국이 세계를 주도하던 시대를 G7 시대라 합니다. G7 시대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브릭스 시대는 뭐이냐? G7 다음에 줄 서 있는 브릭스, B는 브라질, R은 러시아, I는 인디아, C는 차이나, 마지막 S는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연방공화국. 그 시대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새롭게 도래하는 시대, 거츠 시대가 온다. 거츠는 GUTS입니다. G는 저머니, 독일, U는 물론 USA, 미국, T는 터키. 요즘 터키가 옛날 돌궐 제국, 무슨 아프가니스탄 칸 붙은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연대해가지고 터키를 중심으로 슈퍼파워를 만들면 EU보다 더 인구가 많아지고 넓어진다는 거지요. 마지막 S가 사우스 코리아. 이게 좀 특이하지요. 그러면 2030년, 2040년 어간의 세계를 주도하는 네 나라는 독일, 미국, 터키, 사우스 코리아다. 그러니까 우리 유튜브에 댓글 올리듯이 독자들이 항의를 많이 한 것 같아요. 미국이나 독일은 이해하는데 또 터키는 그 돌궐 제국을 연합한다 치고 사우스 코리아는 그거 이해가 안 간다. 남북이 분단돼 있고 정치도 헤매고 그 사우스 코리아가 어떻게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등장할 수 있냐? 의문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호에 사우스 코리아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를 5가지를 해명을 했어요. 5가지. 여기 중요한 겁니다. 2030년, 2040년 어간에 사우스 코리아 대한민국이 세계사를 주도하는 선진사국의 파워가 될 수 있는 근거 5가지. 첫째는 뭘 들었냐면 한국인의 국민성. 그건 이제 영문 잡지니까 코리안 캐릭터가 국민성이야. 코리안들이 가지는 국민성 캐릭터다. 코리아는 지하 자원이 없고 국토도 좁고 어려움이 많은 국가지만은 다른 국가가 가지지 못하는 특징이 있다. 3가지다. 3가지. 첫째가 열정, 영어로 패션. 한국인은 남다른 패션이 있는 국민들이다. 한국인들의 그 패션, 예수를 믿어도 뜨겁게 믿고, 무슨 일을 해도 죽게 하면 까무리치기로. 패션이요, 패션. 두 번째는 뭐냐? 한국인의 근면. 밤새 세워서 일한다. 근면. 3번째가 총명. 그러니까 세계적인 소수민족을 미국에서 지능을 분석한 표가 내가 옛날 시카고 가서 집회를 할 동안에 시카고의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신문이 있습니다. 내가 집회하는 기간 동안에 미국에 있는 49개 민족 마이너리티 소수민족의 평균 지능을 분석한 기사가 났더라고요. 1등이 코리아예요. 105점. 2등이 이스라엘 97점. 그리고 일본, 중국 2층이 92점, 1점 이런 수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국민보다가 평균 지능이 우리는 105, 이스라엘은 97인데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187명이에요. 우리는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받은 그 외에는 아직 학술상은 못 받았어요. 그 내가 조그마한 학교 2의 국제학교를 하면서 학생들한테 교사들한테 여기서 노벨상 받는 사람이 길러져야 한다. 열심히 뒷받침할 테니까. 지금 학교가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적자지요. 그래서 내가 봄 되면은 저 보리국수 팔러 다니려고 그래요. 적자 메우려고. 압구정동이나 다니면서 아파트 분여회 있어요. 분여회 가서 보리국수 건강식이니까. 내가 전에 한번 갔더니 그 아파트 주민들 중에 날 보고 그런 김진호 목사 닮았네. 그래서 내가 닮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랬더니 음성도 닮았는데 혹시 형제 중에 김진호 목사 없어요? 내가 3대 독자요. 없습니다. 나는 그걸 내가 목사라가 아니고 우리 학교가 작지만은 세계적인 인재 노벨상 받을 만큼 하려면은 명문학교를 세워야 돼. 참 감사하게도 대안학교가 5년 전에는 300개가 넘었어요. 다 없어지고 한 60개 남았어. 근데 우리 학교는 작년부터 계속 학생이 오네. 지금 우리가
12학년제 한 120명 되는데 자꾸 오니까 금년에 150명이 넘겠어. 근데 기숙사가 없는 거예요. 기숙사가 있어야 받지요. 기숙사 지으려고 내가 보리국수 팔러 다니는 거지. 누군가는 거기에 미리 보고 열정을 바쳐야 되지요. 그렇지요? 앉아가 편안하게 뭐 있으면은 괜히 당뇨병 걸리고, 응? 우울증 걸려요. 열심히 다니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열정과 근면과 총명함이 대한민국이 2030년 지나면서 세계 4대 선진국으로 뜬다 이거야. 이건 권위 있는 외교 잡지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 한국인의 교육열. 이건 뭐 다 말할 필요가 없지요. 교육열. 부모는 굶어도 자녀 공부시키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뭐냐? 애들 중고등학교 때 학원 보내느라고 저축을 못 해가지고 60, 70 넘고 나니 돈이 없네. 그래가 전 세계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요. 애들 학원 돈 보내느라고 늙어서 돈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열이 나라 이만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에 대통령이 됐는데 문맹률이 80%.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국민이 80%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야, 민주주의 하려면은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름도 모르는 국민이 어떻게 투표하냐 이거야. 이 의무 교육을 해서 전 국민이 초등교육을 받아서 글을 다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시대에 미국 원조로 살아가는데도 의무 교육을 실시한 겁니다. 그래도 이제 교과서를 찍을 돈이 없어, 나라에. 그래서 대통령이 일부러 미국 가가지고 미국 부자들 찾아다니면서 나라는 세웠는데 교육을 시켜야겠는데 교과서 찍을 종이가 없습니다. 좀 도네이션 해주세요. 미국 가가지고 기업가들한테 돈을 얻어서 교과서 찍었어요. 우리가 그걸로 공부했어. 그러다가 MIT 공대를 방문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MIT 공대를 보고 바로 요거다. 과학교육. 우리나라는 지하자원이 없으니까 과학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민족의 활로를 찾아야 된다. 기후해가지고 과학교육에 투자하면서 원자력 발전소를 6.25 끝난 지 3년 후에 원자력 발전소를 원자력 연구소를 해가지고 전국의 수재들 매년 10명씩 미국에 원자력 연구생을 보냈어요. 그때 장학생으로 유학한 사람이 정근모 박사라고 아주 참 진실한 크리스찬이지요. 그때 이승만 장학생으로 뽑혀서 미국 가서 원자력 공부해서 세계 원자력 학회 회장까지 지냈지요. 우리 과학기술부 장관까지 했지요. 교육이다, 교육. 한국인의 교육열이 그렇게 한다 이게. 세 번째 뭘 들었냐면 하이테크 나라지. 기술이요, 기술. 제가 작년에도 미국도 가고 일본도 갔었는데 지금은 해외 나가면 다릅니다. 코리안 가면 두 가지 말이에요. 예수 잘 믿는 나라. 둘째, 기술이 발전한 나라. 하이테크 나라지. 한국의 세계적인 기술이 BBC 그래요. BBC. 이걸 21세기 이 우리 민족을 먹여 살린다. BBC. 첫째 B는 배터리, 자동차 배터리. 둘째 B는 바이오
인더스트리, 생명공학, 생명산업. 여러분, 아스피린 여러분 잘 아시죠? 아스피린 원료가 뭔지 아십니까? 버드나무 잎을 액기스요. 버드나무 잎을 짜면은 물이 나오지요? 그걸 말린 게 아스피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몸에 피가 막히면은 그 막힌 혈관 뚫는 약이 있지요. 혈전 녹이는 약. 이게 은행나무, 은행잎이요. 은행잎. 근데 전 세계 질이 제일 좋아, 우리나라 은행잎이. 전 세계 질이 제일 좋아요. 버드나무도 아스피린 원료가 한국기 제일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바이엘 회사에서 아스피린으로 세계 떼부자가 됐는데, 좋은 아스피린 만들기 위해서 버드나무 잎을 한국에서 수입해요. 그러니까 한국의 바이오 인더스트리. 삼성에서 지금 반도체를 많이 투자하지만은 거금을 들여서 생명산업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C는 뭡니까? 그거 이제 반도체 칩이죠, 칩. 이 세계 선진국 기술이다. 우리가 그 참 어려운 조건 속에서 보릿고개 넘어가면서 한국의 기술이 세계 첨단이에요. 특별히 원자력 기술은 최고 1등입니다. 원자력 기술이. 근데 이상하게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을 없애려 했잖아요. 아주 수상해요. 난 괜히 문시 보면 기분이 안 좋아요. 당신 다 좋은데 성이 왜 그래? 에? 어떡합니까? 내가 김씨 될 수도 없고. 그래. 왜 잘 세계 1등 나가는 원자력 기술, 원자력을 왜 폐시하냐. 그러면서 북한에는 원자력 져준다고 돈 보내려 했어. 그 사람 웃기는 사람이에요. 제정신이 아니거나 뭐 좀 가치관이 이상해. 그 얘기는 그만하고 은혜 떨어지니까. 그렇죠? 하이테크 나라지, 하이테크 나라지. 네 번째가 뭐냐? 해외 동포들의 네트워크. 해외 동포가 750만이 186나라에 사는데, 내가 아프리카에 집회를 갔어요. 세네갈 뭐 그런 중앙아프리카 갔는데, 이거 멀기도 합디다. 22시간 타고 갔는데, 중간에 갈아타 갔는데, 내렸더니 2시간 뒤에 집회가 있대. 아이고, 잠은 오는데 집회하라 카니 내일 하면 안 되겠습니까? 목사님 한 800명이 모였는데 설교하고 주무시지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강당에 서니까 새카마. 얼굴도 새카맣고 내 정신도 새카맣고 다 흑인 목사들이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하고 나니까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더니 한 번 더 하래. 그래서 무슨 소리요? 내가 지금 잠이 와 죽겠는데 다시 하려면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했던 거 또 해도 된대. 응? 당신 메시지는 타치가 된대. 타치. 일본말 아다리. 저 독일의 박사 미국의 부흥사 되다가 하면 타치가 안 된대. 근데 당신 말은 타치가 된대. 그래 내가 아마 밑바닥에 헤매서 비슷해 그럴 거요. 내가 그랬는데, 우리가요 한국인이 가지는 그 특징이 있어요. 응? 열정 있는 데다가 총명한 데다가 또 부지런한 거예요. 세계 어디 가도 성기네. 해외 동포가 750만인데 우리 문성열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 잘하는 게 있습니다. 이민청을 세워요. 이민청. 해외 동포들, 동포청하고 이민청.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주니까 열심히 있는 좋은 이민들 막 몇백만 받아들이자. 이민청을 세우고 있고, 교포청이지. 그러니까 750만 해외 동포들을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한국 발전에 에너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IMF 터졌을 때에
미국, 카나다 동포들이 돈 모아가지고 우리한테 보낸 게 30억 달러예요. 그때 30억 달러 큽니다. 우리 국내에서는 막 금 모으기 했지요. 예, 돌잔치, 금가락지, 결혼할 때 폐물 다 모아가지고 그것도 한 2, 30억대예요. 세계가 놀래버렸어. 그 IMF 터진 뒤에 대한민국이 제일 빨리 갚았습니다. 금 모으기 하고 해외 동포들이 모으고 이 한국인이 한 분 마음에 탁 불이 붙으면 일 내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걸 지도해 나갈 영적, 정신적, 정치적 지도력이 있어야 돼. 그 5번째가 중요한 거지. 이거는 외교 전문 잡지에서 지적하는 5번째입니다.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한국인의 국민성. 둘째 뭡니까? 교육열. 셋째, 기술. 넷째, 해외 동포. 5번째가 프로테스탄트 출치. 한국의 개신교. 글에 썼어요, 거기에. 한국은 지난 100년 어두운 역사에서 개신교가 백성들한테 희망을 주고 교육을 하고 의료를 하고 평등사회를 만들려고 업적이 크다. 그런데 앞으로 100년 통일한국 시대에는 개신교가 중심 종교로서 자기 역할을 다한다. 한국은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선진국으로 뜬다. 내가 그걸 읽고 참 기분 좋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이냐? 지금 교회가 좀 비실비실하네. 응? 지금 교회가 아주 좀 헤맨단 말이야. 그래 내가 아주 가슴이 답답하지요. 근데 나는 3대 때 모태신앙 아닙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아주 꼴짝에 조시 양반들 속에 삼형제가 머슴 살았어요. 우리 집안은 예수 믿어가 팔자 고친 집안이야. 머슴 살다가 우리 할배가 머슴 안 살았으면 나도 밑바닥에서 헤매겠지요? 내가 모처럼 고향을 갔는데 동네 할머니들이 경로당에 인사로 갔어요. 고향 할머니들이라고 갔더니 이게 누이고 무슨 집 손자이라? 그게 첫 인사예요. 할아버지 삼형제가 한 동네 머슴 살았으니까 우리 집 태코가 머슴집이요. 머슴집 손자이라 엄청 출세했더만. 그래서 할머니 목사가 뭔 출세를 해요? 그랬더니 아니야 연방 텔레비에 나오더만. 시골 할머니들은 텔레비에 나오면 출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밑바닥에서 예수 믿어서 올라온 거예요. 한국의 지난 100년간 교회가 사회 발전을 이끌었고 지금은 잠시 교회가 정체되어 있지만 이거는 숨고르기요. 그렇지요? 여기서 한번 다시 일어서면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 2024년 둘의 운동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Rise up, be shine.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돼. 왜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셔. 성령 받으면 능력이 생겨. 영적 에너지가 넘쳐. 그러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외국의 외교 전문 잡지가 한국 개신교를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통일 한국 시대는 개신교가 민족 발전의 원동력이 된다. 다음엔 하시지요? 네? 그런 긍지를 가지야 돼. 그런 긍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민족의 축복이다. 그런 우리가 감각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울 것이냐. 이 나라의 운명을 바꾸는 교회가 돼야 돼요. 통일 한국 시대에 정말 백성들의 의를 깨우고 바른 정신, 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돼요. 내가 천주교 신부님하고 얘기하는데 열받았어요. 정의구현사재단 이제 소속되어 있는 신부님인데 날 잘 모르는가. 북한은 평등사회고 교육도 의무교육이고
의료도 전부 그냥 무료로 받고 자꾸 그 얘기해서 내가 한심해서 신부님 제가 김진홍 목사인데요. 북한에 여러 번 갔다 왔어요. 네, 북한 갔다 왔는 경험 하나 얘기할게요. 신부님 남자가 장가를 안 가서 여자한테 안 시달려 보니까 철이 안 드네요. 어? 내가 낮은 선봉 갔는데 시인민위원장이 시장이에요. 우리 말하면 낮은 선봉시 시장이 나한테 특별 대접한다고 당고기 식사를 대접했어. 당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보신탕이 당고기야. 그거는 응? 당고기 식당 가서 다 차려줬는데 이게 냉장고에 전기가 들어왔다가 나가버리니까 녹잖아요. 녹았다가 또 전기 들어오니까 얼잖아요. 왔다 갔다 몇 번 하는 사이에 변질됐어. 그걸 당고기 식사로 해준 거예요. 그날 저녁에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급한지 하나님 이 북한에 와서 당고기 먹고 죽으면 순교도 아니고 이거 뭐 중독자가 아니고 뭡니까? 아이고 뭐 토하고 뭐 설사하고 하도 급해지니까 자기들도 막 와가지고 내가 그 죽으면 복잡하잖아요. 응? 그 보건소 비싼 데 데려갔어. 보건소 같은데 갔는데 아이고 나한테 그 주사 그거 있잖아요. 무슨 주사예요? 그? 닌겔 주사를 놓는데 사이다 병에 노끈을 달아가지고 그게 닌겔 주사예요. 그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안 맞겠습니다. 그거 먹고 즉사할 것 같다고 그거 맞고 사이다 병에 닌겔을 담아가 노끈으로 달았는데 그걸 맞아가 되겠습니까? 근데 옆방에서 이 배에 이거 돌 들어가는 걸 뭐라 그래요? 예. 예. 그 수술을 하는데 마취제가 없어서 생배를 째는 거예요. 생배. 마취제가 없으니까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것도 왜 치과가 있더만 치과가 이빨을 뽑는데 마취를 안 하고 생이빨을 뽑으니까 아프다고 소리 지르고 그래 내가 그 신부님한테 내가 여비대 줄 테니까 가서 이빨 한번 뽑아보고 배 한번 째보소. 어? 신부님 저 제발 철이 좀 드소. 내 말이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림서 머릿속에 그리는 거예요.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그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성경적인 가치관, 바른 정신을 가지고 우리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개신교다 캐톨릭이다 구별하지 말고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무장돼 가지고 앞으로 다가오는 통일한국 시대에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선두에 선다. 이런 긍지를 가져야 돼. 그러지요? 그러니까 나는 2030년 안팎으로 통일이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헌법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응? 지금은 북한 가면은요, 북한 사람들 사이에는 백두혈통은 지나가고 한라혈통 시대가 왔다. 백두혈통은 백두산서 그거 게리라 작전 했다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백두혈통이요. 그 사람들 시대는 가고 한라혈통. 남한에 목숨 걸고 탈북해 와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가 북한의 가족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북한에 인편으로 보내면은 뭐 100만 원 보내면은 한 50만 원은 중간에 인건비로 쓰고 50만 원 본인 데는 도착한다 그래. 그 한라혈통이야. 남한에 와가지고 일해가지고 돈 보낸 사람들의 시대가 왔다. 그만큼 희망이 이제 남한이 북한의 백성들의 희망을 주는 거지요. 이런 시대의 한국교회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돼야 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모세가 거기에 호렙산 꼭대기 가서 40일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니까
그 기간을 못 참아가지고 40일 동안 모세는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겠고 야훼 하나님은 대답이 없고 우리가 신을 만들자. 금가락지 다 뽑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는 물질의 축복을 상징하는 신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신이, 그게 이제 금송아지 신이에요. 그걸 섬기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와서 얼마나 기가 차는지 32장 31절. 자, 30절부터 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아주 너무 슬퍼서 산에 올라가서 중보기도 하는 거지요. 31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큰일 난 거지.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 사이를 못 참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섬기니 가당찮지요. 32절이 모세의 애국심이요. 모세의 동포사랑,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32절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내 백성 심판하고 망하려면 나도 같이 망하겠습니다. 내 백성 지옥 가면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이 백성 용서 안 해주려면 나도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을 적어놓은 책, 무슨 책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생명책이요. 생명책. 생명책에서 내 이름도 지워버려 주십시오. 나는 내 백성하고 망하면 같이 망하고 구원받으면 같이 구원받겠습니다. 이 백성 용서 안 해주시려면 나도 생명책에서 이름 빼주십시오. 이 모세의 위대한 애국심, 신앙심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과 결애와 동포를 섬기는 애국심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게 성경적인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교회 밖에 나가서 이 죄짓고 싸움질하고 백성들을 깨우쳐서 구원받게 하려는 그 민족 복음화, 이 민족이 정말로 세계의 선진국으로 가는데 우리가 길잡이가 되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 우리가 로마서 사도 바울이 정말로 인생을 걸고 쓴 글이지요.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12장 1절 2절 말씀이 한국교회 성도들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의 팩트가 그러므로 앞에 복음의 사실이 나오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 성경의 구조, 복음의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살아있는 제물. 구약에서는 제물을 죽여서 바쳤지요. 지금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로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제물이요. 살아가는 삶이 제물이요. 옛날에는 양 바치고 소 바치고 비둘기 바쳤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몸으로 헌신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산 제물로 바쳐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2절이 결론입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세상 풍속,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들지 말고, 영어 성경은 컨폼이요, 컨폼. 세상 가치관에 휩쓸려 들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가 트랜스폼이요. 트랜스폼. 세상 가치관에 휘둘려서 짝해서 살지 말고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의 진리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트랜스폼 되어서 그다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시지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면서 결론입니다. 12장 2절. 변화받아 변화시키자. 내가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서 세상을 병들고 상처받은 세상을 변화시키자. 변화받아 변화시키자. 그런 사명감의 뜨거운 교회를 만들어야 돼. 그런 젊은이들, 그런 노인들, 그런 성도들이 교회에서 영적 무장을 해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위대한 사명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조국의 대한민국의 위대한 미래,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겁니다. 그 신바람 나게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구정 이튿날 귀한 날에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가졌던 위대한 신앙심과 위대한 애국심을 가지고 한 가슴에 품고 이 나라 이 백성 통일한국 시대에 세계 우뚝 섰는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